개념 원리 갖고 있어요? 다들 갖고 있네. 2014거를 사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용이 다 거기서 옵니다. 자, 책의 차례를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에 수녀가 조합 나와 있고 일단원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확률이에요, 확률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통계 갖고 끝나는 거야.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자, 오늘 이거 처음 나가는 학생 확률 안 배웠어? 아, 그러면 좀 자세히 할 수밖에 없겠다. 자,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예상 범위 수녀를 끝내겠어요. 알지? 다음 시간에 조합 끝내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주 여유롭게 끝낼 수 있는 거야. 자, 수녀 가봅시다. 자, 일단 경우의 수가 나와있네. 경우의 수가. 건데, 자, 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자, 사건이라고 나와있어. 사건.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자, 읽어봅시다.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이 있어야 돼. 시행이 있으면 거기 이제 결과가 있겠지. 결과 중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부 결과, 그거를 갖다가 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부 결과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주사위를 던진다, 뭐 1회 던진다, 이렇게 어떤 행동이라는 거야. 행동. 알지? 근데 이제 여기 결과라는 거는 뭐냐면 주사위라는 상황이 있잖아. 그 상황에 따르면 그 결과는 1부터 6까지밖에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사건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모든 결과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체 사건이라고 하고 전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그냥 얘기할게. 사건, 전 사건. 근데 그 전 사건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게 한마디로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보다 작으면서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나오게 되겠지? 전 사건의 부분 집합이 바로 뭐가 되면은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특정 요 조건을 짝수라고 정의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2, 4, 6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시행이 있어야 돼. 시행이 있으면 전체 사건이 정해지는 거야. 됐지? 그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왜 중요하냐면 확률에 있어서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은 이거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P 한 다음에 A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게 이제 요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사건에 대한 확률 이렇게 나올 때 뭘 찾아야 되냐면 그 사건에 관련된 시행에 따른 그 전체 결과 분의 뭐 특정 사건을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 이렇게 전체 분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뭘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그 사건이 주어지면은 그 사건이 나오기 위한 시행이 뭘까? 그걸 판단하고, 그럼 그 시행에 대한 전체 그 사건은 뭐냐? 이걸 파악하면 확률, 한마디로 경우의 수를 잘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 그게 확률이니까. 확률 부분은 그냥 복습 과정과 같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은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거기까지 이제 한 부분이고 뒤에 있는 통계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진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알겠지? 경우의 수 확률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뒤에 통계는 약간 다르게 정리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즉 전체 사건이라는 집합, 전체 집합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 부분 집합, 즉 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개. 이해되겠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주어진 상황을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건 사건이야. 사건. 상황을 모두 만족. 이게 1번이야. 두 번째,
겹치지 않게 세야 한다는 거야. 알겠니? 주어진 상황, 특정 조건에 대한 경우의 수 세라. 그럼 그 경우의 그 특정 상황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다 세되 세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를 피해주단 말이야. 경우의 수 세는 그 두 가지 원리는 모든 경우를 겹치지 않게 세는 게 중요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쳐. 얘를 파악할 때는 일단 어떻게 나누는데 이게 겹치지 않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세부 경우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축소시켜서 꼼꼼하게 세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적용해 볼 거야.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합의 법칙은 뭐냐면 사건이라는 것을 자, 이거 지우고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시행이라는 거 주사에 던졌지. 근데 여기서 보면 짝수라는 사건 그걸 A라고 놓고 홀수라는 사건을 B라고 놓을게. 그럼 어떻게 돼? 1, 3,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시행에 대해서 전체 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6까지라는 어떤 전사건이 나왔어. 됐지? 근데 짝수 사건은 여기에 이제 A인 거야, 그렇지? 맞지? 홀수 사건은 뭐야? 여기 B인 거지. 그렇지? 겹치지 않죠? 그러면은 자, 이때 만약에 A 또는 B가 나올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두 개가 겹치지 않을 때는 각각을 센 다음에 그냥 더한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라는 거야. 이해겠지? 전제가 뭐야? 두 개의 사건이 겹치지 않을 때 한마디로 구분해 갖고 각각을 센 다음에 그냥 더하면 얘 또는 B가 발생할 경우의 수라는 거야. 이해겠지? 그러니까 결국 나눌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 네모한 다음에 진짜 겹치지 않게끔 나눴잖아, 그렇지? 합의 법칙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특정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이 다음과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을 따라서 좀 기다리고 여기서 좀 다시 그리면은 A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고 B라는 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나오겠지, 이렇게. 아니? 겹치는 부분이 나올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B라는 거 하나, 각각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요 영역,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겹치는 영역, 그 다음에 요 바깥의 영역, 그치?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A 차집합 B의 영역. 아니, 여기는 A 교집합 B의 영역, 맞지? 여기는 B 차집합 A의 영역, 맞지? 겹치지 않겠지, 얘네들이.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A 또는 B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면 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통째로 한 번, 그 다음에 B를 통째로 한 번. 그러면 양쪽의 차집합은 한 번씩 나왔는데 교집합 두 번 나왔잖아. 한 번만 필요하니까 교집합 한 번 빼준다. 그러니까 집합에 있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역시 사용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합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 그림을 자주 이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페이지. 11페이지로 가면 이제 고배 법칙이 나와요. 고배 법칙. 방금 전에 합의 법칙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겹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동시 발생하지 않아. 맞지?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배 법칙에서는 겹치게 발생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자 A라는 것을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을 던진다 라는 어떤 시행에 따른 사건이라고 하자. 여기니 동전 던지기 했을 때 뭐가 나와? 사건은 앞 아니면 뒤 나올 거 아니야. 대처까지 이거 그냥 동전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를 A라고 하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행에 따른 결과가 사건이야. 알겠지? 근데 다만 그 시행에 따른 전체 결과를 전사건이라고 할 뿐이야. 근데 전사건도 어찌됐건 사건 아니야. 그치? 알겠지? 그거를 A로 뭉치는 거야. 알겠니? 자, 두 번째는 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이렇게 던졌어. 그럼 뭐가 던졌는데 특정 조건. 자 이번엔 짝수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2, 4, 6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랬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뭐냔 말이야. 사건과 사건의 무슨 사건? 곱사건을 보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A의 결과를 여기다 쓰고 B의 결과를 여기다 쓰는데 이거 하여튼 동시에 던지든 A를 먼저 하고 B를 하든 B를 하고 나중에 A를 하든 어찌됐건 보여지는 건 이러한 결과잖아. 그치? 맞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사건은 결과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A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앞, 뒤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모든 결과 2, 4, 6. 왜 모든 결과 써야 돼? 경우의 수는 모두를 중복하지 않게 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모두를 다 해놓고 중복하지 않게 다 쌍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 그럼 앞이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뒤가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하나하나의 순서쌍이 뭐가 되는 거야? A, B의 곱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럼 그 곱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전체 두 개에 대해서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의 경우의 수 두 개에다가 B의 경우의 수 세 개를 곱하면은 그 곱사건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야?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 B에 대한 곱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표현을 굳이 이제 하자면 A, B에 대한 곱사건이 이렇게 되고 순서쌍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여기 A, B라는 순서쌍으로 해놓고 A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하나의 집합이니까 A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B라는 건 어디 들어가는 거야? B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 스몰 A는 뭐라는 거야? 앞, 뒤라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스몰 B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2, 4, 6이라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걸 일일이 다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대해서 2 가질 수 있고 앞에 대해서 뭐 4 등등등등 이런 거. 그치? 이런 것들을 곱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지금 이제 단순해갖고 우리가 지금 한 건데 보통 이제 합사건일 경우 합의법칙을 적용할 때는 또는이 나와갖고 합집합이랑 연관이 되게 되고 곱사건이라는 거는 동시 발생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집합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공통 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교집합이랑 연관되고 그다음에 표현은 교집합의 표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는 거지. 이해됐을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충학습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여기 필수 예제는 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먼저 12페이지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보면 1번 12 자, 1에서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한 개씩 써져 있는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까지의 카드가 있다.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첫 번째 2 또는 5의 배수. 그러면 2의 배수를 요구라고 하자. 얘를 2의 배수. 왜냐면 배수 집합이 이렇게 많이 쓰니까. 맞죠? 그럼 그렇게 써놨다면 여긴 5 하면은 이건 5의 배수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맞죠? 그럼 2 또는 5의 배수니까 사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돼? 1부터 100이라는 전체 집합 속에 뭐 해주는데 일단 이렇게 써주고 근데 겹치는 거 있든 없든 일단 겹치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맞니?
그다음 어디부터 채우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돌아가면 여기부터 채우기로 했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2의 배수, 5의 배수니까 2와 5의 최소 공분수하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굳이 표현하면은 10의 배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10의 배수는 몇 개야? 지금 우리 찾는 게 개수니까 10의 배수는 몇 개? 그렇지. n10이라는 건 10개. 됐지?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누가 지금 했니?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채우는 거야? 여기 채우는 거야, 이런데. 그치? 자, 2의 배수. 100 중에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0 나누기 2 해갖고 그 몫이지? 50개, 50개. 10개 더해서 50개. 그러니까 여기 몇 개? 40개. 자, 5의 배수 몇 개 있지? 100 나누기, 그렇지. 20개. 10개 더해서 20개니까 10개. 됐지? 그럼 몇 개야? 60개. 바깥에 몇 개 있어야 돼? 40개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해석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2 또는 5의 배수. 그럼 뭐야? 2 또는 5의 배수. 그거잖아? 겹치지 않는 거를 그냥 합하는 게 합의 법칙.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이제 2번을 보면 12 또는 13의 배수. 자, 12와 13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되지? 이건 일단 서로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곱이지. 이 두 개의 곱하면 벌써 100을 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0 안에 서로 교집합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래서 100 속에 여기는 12가 되고 서로소니까 이렇게 그려서 각각의 원수를 구한 다음에 100에서 이 둘을 뺀 나머지를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는이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라는 거지. 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으로 가보면 이제 3번에다가 좀 별표를 쳐놔야 돼. 똑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3이라는 거는 자 100과 서로소인 수의 개수 요걸로 보는 거지? 맞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100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 좀 해봤을 때 그러면 2, 5, 10인데 여기 제곱제곱이니까 만약에 소인수로 2를 가지면은 100이랑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소인수로 5를 가질 때 100이랑 이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서로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부터 100까지 안에서 일단 안 되는 거 2의 배수 찾고 이거 버릴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5의 배수가 있는데 그 둘이 또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지? 우리 맨 처음에 해놨던 거지, 이게. 그 중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이해되겠지? 지웠지만 여러분들은 필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표현이.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잘 정리해 두란 말이야.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좀 쉬운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면,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게 이제 문제에서 힌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들이 머릿속에 금방 이해가 되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쉬운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이해되도록 정리를 해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을 보여주는 어떤 문제가 된 건데, 자, 다항식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d 이렇게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한 다음에 여기는 p 마이너스 q 이렇게. 이거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항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항은 한 개로 쓴다는 거지. 서로 다른 항의 종류의 개수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의 자, 항의 개수 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서로 다른 항의 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서로 다른 항의 수. 잘 봐. A, B, C, D. 여기는 X, Y, Z, P, Q. 공통돼, 안 돼? 안 돼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 그걸 A 사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사건을 B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항의 개수 몇 개가 되겠니?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면 그게 하나의 항이잖아, 그렇지? 그럼 몇 개가 돼?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럼 네 개의 항이 나오겠지? 근데 요거는 세 개에 대해서 두 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돼? 세 개에 대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맞지? 근데 겹치지 않잖아? 겹치지 않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렇지? 자, 요거는 뭐야? 곱의 법칙. 얘는 뭐야? 곱의 법칙. 겹치지 않잖아? 합의 법칙. 자, 경우의 수를 쓸 때는 곱의 법칙만 주구장창 쓰거나 합의 법칙을 쓰는 게 아니야. 섞어서 쓴다. 요거 중요한 거야. 알겠지?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곱의 법칙이고 어느 부분이 합의 법칙이 적용됐는지 이거를 자꾸 연습하면서 생각을 해야 어려운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개수 세면은 6개, 4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쉬운 문제라 해갖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3번. 자, 13페이지에 예제 3번. 자, 360의 양의 개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 그 다음에 360과 540의 공역수의 개수입니다. 자, 1번. 360이라는 것의 약수로 구하려면 약수라는 건 뭐야 결국? A 곱하기 B의 형태로 했을 때 A도 약수고 B도 약수하는 거지. 그럼 곱의 형태로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게다가 지금 경우의 수 세는 거니까 꼼꼼하게 세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얘를 부셔야 돼, 이렇게 꼼꼼하게. 근데 곱의 형태를 부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소인수분해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합시다. 자, 9, 4, 36. 9 곱하기 4에다가 2 곱하기 5에다가 어떻게 되니 이제 정리하면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까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 3, 5에 관한 어떤 이제 게 있는데 여기서 2를 하나만 골라도 상관없겠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2는 약수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땐 여기 이제 1이 있으니까 1은 약수네,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2, 3, 5가 아무것도 선택 안 됐을 때, 맞지? 이거는 2, 3, 5 중에서 2 하나, 그 다음에 3과 5가 딴 게 선택됐을 때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산하면 2라는 거, 3이라는 거, 5라는 거가 이제 대상이 되고 얘가 선택될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딴 게 하나, 둘, 셋.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되고는 선택 안 하는 거부터. 알겠지? 0개, 1개, 2개. 몇 가지? 3가지. 됐어요? 이거 선택 안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2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 하나의 사건에 이게 또 3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 5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사건이 3개가 나왔는데 연속적 아니면은 동시에 발생해버렸잖아. 곱사건으로 꼭 곱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 경우에서 나오는 거. 몇 가지? 4, 3, 12, 24가지.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2번은 어떻게 할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잖아.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의 형태에서 차근차근히 좀 해보자. 자, 요거는 가로선에 2가 있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얘는 세로선에 3이 있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Z선이라고 이렇게 쭉 튀어나왔다고 쳐봐.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돼갖고 공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차원에 계란 한 판, 2차원에 계란 두 판 이런 식으로 세겠다는 거야. 한 평면에 몇 개인가 그리고 그게 몇 층 쌓여있냐 이런 식으로 세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가로에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가 딴 게 나오는 것부터 2가 하나, 2가 두 개까지 아니 2가 세 개까지 이렇게 가로에서 이제 2가 안 나오는 경우 2가 하나, 둘, 세 개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밑변에 여기는 뭐가 나오면 이제 5를 위치시키자 5가 안 나오는 경우와 5가 이제 하나 나오는 경우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높이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3으로 보면 3이 안 나오는 경우와 3이 하나, 3이 두 개까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우리가 셀 때 어떻게 셌냐면 가로에 4개에 대해서 2개 그러니까 8개에 대해서 3개가 있으니까 24가 이렇게 센 건데 이제는 진짜 알맹이를 구해보자 이런 뜻이 되잖아 그럼 한번 보는 거야 알맹이는 일단 요 이제 요 1층 요걸 구해보겠다는 거지 이거의 합을 알겠니? 이거의 합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서 이렇게 좀 쪼개봐요 이렇게 쪼개보면 요것에 대한 이거의 총합 맞지?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이거의 총합 얘에 대한 이거의 총합 얘에 대한 이거의 총합이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공통 인수라고 해가지고 5의 0 플러스 5의 1이라는 어떤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 몇 개가 있냐면 2의 3승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맞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게 두 칸이잖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요 맨 밑에 여기 어떤 직립면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잖아 맞지? 거기에 대한 값이 일단은 5의 0 곱하기 5의 3에다가 얘를 곱한 값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세 단계를 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가겠다는 거지 먼저 밑변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알겠니? 결과적으로 맨 밑에 맨 밑에 이 층에 대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인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맨 나중에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밑에 바닥값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게 각각 요거 있고 이거만큼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이해 안 된다. 손 들어봐. 이해됐어요? 아 이해 안 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써볼게. 요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야. 일단 2, 3, 5가 이제 나올 건데 제일 작은 것부터 여기는 안 나오고 나오는 경우 이런 게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안 나오고 두 개까지. 여기는 안 나오고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까지 이렇게 되겠지? 맞니? 여기에 대해서 2에 A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에 B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5에 C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얘를 좀 고정해 놓고 시작해보자. 얘를 알겠니? 그러면 이게 고정됐어.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에 A 곱하기 3의 B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뭐야? C잖아 그치? C가 움직일 때 경우가 뭐가 있어? 5가 빵인 경우와 플러스 겹치지 않잖아 이제 5가 0일 때랑 5가 1일 때랑 안 겹치잖아 5가 1일 때의 경우 이게 있다는 거야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이걸 이제 변화시켜 보잔 말이야 그럼 고정시켰으니까 이건 능이 아니야 자꾸 이제 화살표를 연결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의 A라는 건 고정값이니까 일단 놓고 밖에다가 그리고 얘도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5의 0에다가 플러스 5의 1로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알겠니? 요게 이제 변화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0, 1, 2로 변하는데 이게 B가 0, 1, 2일 때 서로 다른 경우니까 이건 합의 법칙을 적용해갖고 그냥 더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3의 0 플러스 3의 1 플러스 3의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숫자로 정해진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A라는 게 변하는 상황인데 그 변화는 그 어떤 순간에 멈춰놓고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변하는 모든 경우를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자체로 묶여가지고 얘 자체로 이제 묶여. 얘가 이제 A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A로 묶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딴개서부터 2의 하나 플러스 2의 2개 플러스 2의 몇 개까지 3개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자 2의 빵개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0이 될 때는 이제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2의 관점에서는 몇 개? 자 하나 플러스 2가 2개 플러스 2가 3개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 플러스 3이 하나 그다음에 3이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마지막에는 5가 안 나왔을 경우 1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 나왔을 때 5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지 맞지?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이제 해석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봐봐 약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모든 약수를 하나하나 다 구해갖고 다 더하는 거란 말이야. 자 밴드 봅시다. 모든 약수를 하나하나 구해갖고 다 더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 이건 5개, 자 4개의 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3개의 항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2개의 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 놓은 모든 것들의 합하냐. 이해되겠지? 이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곱해 놓은 게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들의 모든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아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60의 약수 중에 2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지워놓고, 2의 배수니까 필수적으로 뭐만 들어오는데? 2 하나만 들어오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하나 들어왔다 라고 치고 나머지는 뭐야?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하면 되잖아. 이해되겠지? 이거의 약수는 짝수가 되든 홀수가 되든 상관없이 얘가 그냥 짝수로 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곱하기 3개 곱하기 2개 이렇게 해서 18개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정의되잖아, 그렇지? 최대 공약수 구에서 어떠한 수를 찾은 다음에 그걸 소인수분해갖고 또 약수의 개수가 되는 식으로 만들면 되겠지, 알겠지? 정답에 요 아래 어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필수 예제 4번.